안녕하세요. 오바마라 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왜 7월이 분기점이 될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경제위기설은 불식시키기 어렵게 됐고, 그만큼 지금 기저의 경제 체력 저하는 진행형이라는 사실인데, 이번 달에 발표된 GDP 지수만 가지고 1.3% 성장률의 근간이 상당히 그 설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정고점을 찍었다는 부동산 집값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인데, 바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동반해서 훅 떨어지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지금 자본시장에서 움직임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상수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아주 단순한 지표죠. 수출과 수입을 뺀 나머지 차액이 얼마냐는 건데, 한 나라의 수익률을 따져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꼬로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4월 경상수지가 2억 9천만 달러 적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1년 만에 본격적인 적자 전환인데, 하는 쪽에서 배당 문제가 겹쳐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건 무엇보다도 수출입의 대조표가 엇갈리는 구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할 한국인데 이게 지금 대기업부터 업황의 불황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여파가 이제 본격적인 실물 경제의 수익률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경상수지 적자로 터져 나오는 건, 2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찍었다는 건 하나의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지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원 소득수지와 이전 소득수지가 가파르게 적자를 기록한다는 건 실질적인 나라 경제상에 있어서 불황이라는 피로도가 높아져서 구멍이 뻥 하고 뚫리고 있다는 건데, 단순 계절적인 요인으로 돌리기에는 확실히 한국 경제 체력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죠. 이렇게 경제 기반이 서서히 녹아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오히려 주식 시장보다 가장 큰 관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려고 엄청난 전고점 신고가라는 연을 띄우고 있어서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어. 그냥 모든 산업 전반에 중추가 된 것 마냥 서울 집값 상승세라는 키워드를 그냥 헬리콥터에서 마구 뿌려대고 있는데, 이게 연료가 충분해야 계속 갈 수 있는 건데, 막상 4월 경상수지 적자가 터지니까 이게 더 가열차게 갈 수 있겠냐고. 가뜩이나 이런 분위기니 금융계정 역시도 당연히 감소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66억 달러 순자산 감소 추세 보이고 있고요. 금융자산 부분에서 준비자산이 55억 달러가 감소가 된 건데, 준비자산이라는 건 일종의 현금 탄압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게 블럭으로 딱 막아놓고 유사시에 한 방 쏠 수 있는 충당금과 개념이 비슷한 건데, 수익률이 좋을수록 준비자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역으로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나라 경제의 수익률 자체에 비상등이 서서히 켜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결국 금융자산의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 금융상품 등의 증가 추세 보였지만 실제로 먹을 게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개인도 똑같이 가거든. 결국 전고점을 찍고 있다는 부동산 쪽 집값 움직임은 그냥 한 방에 뒤로 훅 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경제 지반의 흔들거리는 영향 때문에 하반기 집값이 온 세상 만발하는 서울 집값의 강세라는 장밋빛, 그 장밋빛의 장밋가시에 찔릴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집값의 상승세를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무조건 수요가 집값을 달아 올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기저의 움직임이 없는 집값 상승세라는 정말 이상한 유령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대로 다음 달부터 뽀록이 날 수 있는 경제 지표라는 얘기죠. 게다가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톱니바퀴, 바로 무역수지도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무역수지가 8억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고, 당연히 수출이 감소하니까 수익은 줄 수밖에. 4.7% 정도 감소. 같은 기간보다 5% 정도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서 12개월 동안의 흑자 행렬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역수지가 208개국 중에 200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터라 올해 들어서 무역수지가 조금은 개선은 되고 있다는 전망도 많이 나왔었는데, IMF가 인용한 국가별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런 하위권 순위에도 우리가 위치해 있다는 얘기죠. 이거 너무 극단적인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단기적인 업황의 부진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이기도 한데, 이후로 조금씩 회복 추세를 보이던 무역수지가 다시 주저앉았다는 건 그야말로 충격일 수가 있습니다. IMF에서 이런 순위를 매기는 것도 되게 조금은 뭔가 줄을 세우려는 듯한 느낌도 들고, 아무튼 금융 권력이라는 본자의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칫 국가 경쟁력을 우리가 잃었던 1997년으로 회귀한다면 이런 식으로 멱살을 잡히게 되는 아찔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그리 썩 잘 돌아간다는 느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유동성 부분에서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전체 나라의 살림살이가 돌아가는 이 경상수지, 무역수지, 수출 자체의 이상 기류는 그대로 전체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에 상당 부분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부동산 시장만은 무조건 프리패스야. 정말 이상한 유령 시장이 형성이 돼가고 있죠. 심지어 실거래가 괴소문으로 둔갑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국평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0억에 팔렸다는 말도 떠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레미안 원베일리가 전용 면적 84제곱, 주말 사이에 50억에 거래가 됐다는 거래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죠. 거래설이 확산이 되면서 반포 일대 아파트들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국평 50억대 시대가 올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죠. 이게 근거 없는 그런 소리들이라서 당연히 집값 띄우기 위한 의도로 이런 괴소문, 그냥 마구마구 아파트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뿌려대는 건데, 이런 소문들은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심리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근거 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움찔움찔거릴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혹해서 훅 하고 낚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근거 없는 괴소문도 돌아다닐 정도로 이제 서울도 강남권에선 국평이 50억의 시대가 온다라는 공포심리 마구마구 심어주면서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아무리 나라 경제가 경상수지, 나락가고 무역수지, 개박살나고 수출이 나가 떨어져도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이건 실체가 없는 가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들을 띄웠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을 잘 들여다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만만치가 않은 주변의 환경적 요인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 이렇게까지 집값을 들어 올려야 한다는 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자칫 퇴로가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집값이 아주 든든하게 상승 위주로 가는 단단한 시장이라면 굳이 신고가, 정거점, 또 어디에 출처가 있는지도 모를 괴담이 돌아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거래가로 쭉쭉 가래떡 뽑아져 나오듯이 나올 건데, 그냥 담담하게 기다리면 자산시장의 대세가 그냥 미친 듯이 말 달리듯이 찾아올 건데, 이렇게 굳이 근거 없는 얘기들이 자꾸 매수세를 불안하게 하면서 전세가 급등이라는 키워드 써가면서 매매가 미친 듯이 들어 올릴 거라는 심리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거 아주 전통적인 부동산 꾼들이 했던 수법, 그것도 캐캐 묵은 방법들이 동원이 된다는 건데 잘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재건축 시장도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되면서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집값 추세를 같이 무등을 태워서 올릴 만한 정비사업의 황금 연못이 고갈이 되면서 그냥 완전히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잖아. 상계주공 5단지 분담금이 재건축을 하면 5억이 나와서 놀래 자빠질 뻔하다가 서둘러 시공사 바꿨는데, 아니 바꾼 시공사는 한 수를 더 뜨네. 5억이 아니라 7억을 내라고 하죠. 이유는 계속해서 오르는 공사비, 건설사가 이렇게 요구하는 인상된 공사비의 근거도 지금껏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원가 공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수요가
이런 한푼 알 수 없는 원가 공개 내막인데 지금 원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더 내라고 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른 원가 빼고도 기본 들어가는 원가가 어느 수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안다면 이게 어느 수준까지 올라섰는지가 판단이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원가 무진장 올랐으니까 재건축하려면 그냥 그대로 원가 상승분 반영하라는 것도 결국 재건축 조합이 자충수를 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파트 재건축 시장은 초토화 상태고 기존 정비 사업을 일찍 시작한 곳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분담금 수순으로 가고는 있는데 불쑥 최종적인 공사비 인상액이 나올 수도 있어서 불안할 겁니다. 이거 죄다 분양가로 녹이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 고충이 아니죠. 결국 집을 사는 사람들의 등골이 빠지는 거지. 수분양자가 이 모든 가격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결국에는 분양가로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 고분양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신축은 이런 분양가 문제로 미분양이 지금 7만 건 수준인데 10만 건으로 한두 달 사이에 급증하게 될 겁니다. 결국 수익률 악화로 이어지게 될 거고 PF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심리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정고점 장난을 쳐도 부동산 회사들이 막상 넘어가는 거 보면 그냥 뜨악하게 될 겁니다. 심리는 곧바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지금 띄운다고 에두벌룬처럼 공중에 한없이 뜰 수 없는 게 이미 묶여있는 경제 지표가 자꾸 아래로 무게를 더해가면서 집값 끌어당기고 있는데 무슨 수로 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불황은 결국 자금을 묶이게 만들고 유동성이 말라간다는 건데 지금 은행에서 고금리 예금이 거의 다 자취를 감췄어요. 근데 은행권 정기 예금이 거꾸로 대폭 늘고 있습니다. 거의 900조 가까이 되고 있다는데 이런 기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당연히 코스피 시장 먹을 게 없어. 부동산 시장 불투명해. 그래서 기본 자금이 이 두 곳에서 빠져나와서 그냥 은행권에 파킹이 되고 있다는 건데 결국 코스피도 지금 유동성이 서학 개미로 옮겨가고 있죠. 부동산은 금융자산으로 또 옮겨가는 추세여서 이렇게 은행권 계좌에 걸쳐있는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쪽 자금이 말라간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더 이상 자금을 먹고 집값이 오르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상황. 그런데도 실체 없는 집값 불꽃놀이 터트리기가 계속된다는 건 정말 아득한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바로바로 말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한은이 발표한 내용 충격적이죠. 역시 경제지표가 말로만 하향세가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무역수지, 수출까지도 뚜렷한 하락세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많이 쪼그라들 일만 남았고 은행권의 정기예금 쪽으로 돈이 파킹이 된다는 것도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수익률 면에서 그리 큰 효자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들, 다주택자들 위주로 퍼지고 있어서 아무리 집값 분위기 띄워도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하반기 굉장한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표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